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앞에 골프 이론이랑 그 골프의 실습적인 스윙 메커니즘에 대한 거 이어서 이제 평가나 시도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될 에듀필메 강사 윤수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에듀필메에서 사내이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당연히 도수치료사로서 병원에 부센터장 영임했었고, 그 전에는 사실 저는 CNS부터 시작을 해서 재활병원의 팀장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골프 정형 매뉴얼 과정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골프 림프 반사 어프로치라고 해서 저활성화된 근육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프랭크 체프만이라고 하는 정골요법사가 1930년대 장기와 내분비성 기능의 연관 관계를 연구하던 중에 체프만 리플렉스라고 하는 테크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혈액은 위아래로, 저희가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죠. 그래서 위아래로 압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죠. 림프 시스템은 그와는 다르게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림프관은 몸의 배출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림프관과 림프는 혈관과 혈액의 약 2배 양을 가지고 몸속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림프 반사 어프로치, 이 체프만 리플렉스의 특징은 뭐냐? 여기까지는 림프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체프만 리플렉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림프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물질들은 주로 가슴과 가슴하고 등에 위치한 반사점으로 인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림프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들은 주로 가슴 쪽에 있는 특정 반사점과 등 쪽에 있는 특정 반사점에서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과부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과부하가 걸렸을 시 림프의 흐름을 방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림프가 한 방향으로 잘 흘러야 되는데 그 림프의 흐름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육의 과부하가 걸렸을 시. 그래서 그 과부하 걸린 근육은 저활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골프 림프 반사 어프로치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저활성화된 근육을 활성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기법이다 라고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사점들은 이러한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근육의 활성도를 높아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제 설명을 했었죠. 이 원활하지 못한 림프의 흐름들을 저런 반사점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바뀌게 되고, 그게 원활하게 잘 흘러가게 되면은 당연히 저활성화되어 있는 근육들이 활성 상태로 원활하게 정상화되는 하나의 과정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된 반사점들은 현저하게 압통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의 반사점들이 특정 위치에 존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근육하고 관련된 반사점들은 자극을 했을 때 그 부위에 현저하게 압통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졌을 때랑 다르게 그 아픈 부위들은 누르면 엄청나게 아파요.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나 회원님들이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자지러지게 아파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죠.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 정도의 압통이 존재하는 곳이 보통 저활성으로 바뀌어 있는 근육하고 연결된 반사점들은 저런 형태의 압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림프하고 체프만 리플렉스라고 하는 골프 리플렉스 포인트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저런 저활성화되어 있는 근육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눈으로 저활성이 된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저희는 또 손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평가하는 치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저활성화된 근육들을 찾는 방법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골프 MMT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근력 검사죠. 네, 근력 검사인데 이 골프 특성에 맞게 개량된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기원을 좀 보면요, 카이로프랙터라고 하는 이 조지 굿하트라는 DC가 처음에 만들게 된 테크닉이고요. 1964년도에 고안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켄달이라고 하는 물리치료사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초기에 켄달의 MMT 근력 평가를 가지고 모티브를 가지고 개량을 해서 지금의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 방법을 가지고 저희는 또 골프 평가에 맞게끔 개량을 해서 이번 시간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들은 앞에 이제 체프만 리플렉스나 이런 MMT, 골프 MMT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일반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골프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골프만을 위한 평가 및 치료 방법에 맞게 개량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골프 근육 검사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왜 골프 근육 검사를 해야 되냐? 뭐 당연히 평가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좀 알아보자고 한다면 특정 근육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은 골프에서는 반드시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다른 스포츠하고 좀 다르게 정형화된 자세가 있어요. 뭐 축구는 그냥 발로 뻥 때리거나 뭐 근력이 좀 비례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스포츠가, 근데 골프는 그 정해진 루틴화된 자세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공이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던지 또 한쪽으로 반복해서 쓰여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몸 어딘가에서 고장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스윙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저희가 골프 한두 번 스윙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총 18홀을 도는데 그 18홀 동안 그 한 홀 안에는 5번을 칠 수도 있고 2번을 칠 수도 있고 3번을 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오랜 시간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비정상적인 스윙들이 학습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또 게임만 하느냐? 게임을 더 잘하려고 또 골프장 가서 연습을 하죠. 스크린도 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나는 그 스윙 패턴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스윙 패턴이면 너무 좋겠는데 잘못된 학습 패턴을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곧 부상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찾는데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죠. 이제 방금 제가 한 얘기가 나오죠.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유발하는 특정 근육들을 저희가 찾는데 근육을 찾는데 뭐 손으로 촉진을 해서 근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찾아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환자분들이나 치료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환자분 여기 문제 있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그러면 그건 저만 하는 거잖아요. 환자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들어서 여기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받는 환자나 회원들도 내가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서로 쌍방이 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육 검사 방법으로 이런 골프 MMT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치료를 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치료 순서를 짜서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골프 MMT 근육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서를 짜는데 어떤 내가 치료의 스타트를 하는데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서 치료의 순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 근육의 하는 목적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프로토콜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스윙 자세가 문제가 있는지 봐야겠죠. 네. 아니 내가 스윙 자세를 볼지도 모르는데 뭘 평가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는 회원이나 환자의 스윙 자세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일단 하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자세에서 뭐가 잘 안 나오고 뭐가 잘 나오고 그런 세부적인 움직임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골프는 회전 운동이니까 뭐 회전 범위가 왼쪽에 잘 나오냐 오른쪽에 잘 나오냐 내지는 허리가 잘 숙여지냐 펴지냐 아니면 등이 굽어 있냐 펴 있냐 뭐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움직임 파악이 돼서 이분은 이런 움직임이 문제다. 그래서 그게 이 스윙 자세하고 연관이 있었다라는 게 매칭이 됐으면 그러면은 이런 세부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냐? 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골프 MMT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근육이 문제가 있는지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문제들을 가르는 골프 근력 검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 찾았어요. 찾았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던 골프 리플렉스를 이용해서 저활성화되어 있는 근육을 활성 상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도 필수를 했었죠. 매뉴얼 하는 방법들. 저활성화되어 있는 근육을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화시키는 근육이 원인 근육이 돼요. 그래서 그런 원인 근육을 찾아서 매뉴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연구 조직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여기 4번까지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하고 연부 조직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 다음에 드랍 테크닉을 적용을 해서 관절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과정이 다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그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법이랄지 간단한 셀프 집에서 이제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관리법이랄지 이런 걸 알려주는 과정으로 총 치료적인 과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면 자세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세와 관련된 움직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근육 검사를 통해서 세부 근육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위를 골프 리플렉스랑 매뉴얼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연부 조직에 대한 문제가 다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관절 테크닉으로 넘어가서 관절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바꿔주고 난 다음 마지막 혼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하면은 토탈 치료의 순서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스윙의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어디가 문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내가 골프를 몰라도 그냥 한눈에 딱 보고 어디가 문제다. 그냥 저희 치료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 자, 이런 대표적인 골프 스윙의 문제점들을 이제 놓은 건데요. 아직은 골프를 여기서 쳐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쳐본 분들도 계실 텐데 보면은 사실 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은 자 여기 그냥 대표적인 거 3개를 그냥 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골프에서 안 좋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인트로듀스 과정이기 때문에
네, 세 가지만 가져다 놓은 거고요.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골프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수직축 안에서 몸이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축이 반대쪽으로 바뀌는 형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인 자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머리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역으로 꺾이는 형태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로테이션이 일어나는데 뭐 당연히 위에 있는 트렁크도 로테이션이 일어나겠죠. 로테이션이 일어나는데 로테이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발목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보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안쪽이 뜨고 체중도 다 오른쪽으로 쏠리는 스웨이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 마지막은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냥 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별로 이쁘지도 않고. 어드레스 자세에서는 스파인은 이렇게 수평하게 등과 허리가 수직선으로 이렇게 잘 수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C자 형태로 굽어있는 자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로테이션을 할 때 척추들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고 백스윙이 막히거나 마지막에 팔로우에서 피니시까지 갔을 때도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전이잖아요. 네, 회전이 당연히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스윙의 문제가 우리가 근육이랑 보상 패턴하고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느냐라고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광배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광배근은 체관을 신전을 시키고 그리고 팔을 내전, 내회전 시키는 근육 중에 하나죠. 네. 등에 넓게 붙어 있는데 만약 이 광배근 중에 오른쪽에 있는 광배근이 단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있는 그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단축이 돼서 당기니까 당연히 오른쪽의 어깨가 내려가게 될 거고요. 얘가 내려가면은 사람이 내려간 대로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끌려가느냐? 당연히 시선은 똑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반대로 넘기는, 내려가서 머리는 반대로 넘기는 정의반사를 이용한 보상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몸이 이렇게 휜 건데 머리를 또 이렇게 세우게 되고 해서 지그재그로 안 좋은 형태의 보상 작용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 보상 작용이 골프랑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당연히 이쪽 광배근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피니시 과정에서는 이 광배근이 늘어나 줘야지 트렁크에서 로테이션이 생기는데 짧아져 있다면은 당연히 이 마지막 피니시 자세에서 회전이 막히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 회전이 막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휘두르면 그 힘 때문에 몸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어딘가는 또 써야 돼요. 이 피니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된 근육들을 쓰고 관절이 찝히고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뭐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와 보상 패턴이 골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광배근 단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광배근이 단축이 되어 있는데 광배근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근길이 검사 뭐 이런 거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광배근을 직접 한번 골프 NMT로 검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배근을 검사하는 자세를 이렇게 앉은 자세랑 누워있는 자세로 나눠서 담아 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광배근이 하는 역할이 원래 내회전도 있고 내전도 있고 신전도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검사하는 포지션 자체를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배근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검사자가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압을 줘서 광배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쪽이 단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단축이 되어 있던 늘어나 있던 아무튼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단축이 되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반대쪽이 뭔가 역할을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체크를 했을 때 왼쪽에 광배근 힘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누워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여기 팔 내외전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광배근의 골프 MMT 검사 방법은 이렇다 라는 얘기고요. 자, 한 분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또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